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의 모닝 토크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옷이 울긋불긋하죠? 가을 산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를 칭찬하는 날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75 제 버스데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 가족 몰래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끔가다 여러 번 이런 짓을 해보긴 했는데 내 스스로 나에게 공을 치하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수영아, 수고했다. 75년 동안 온갖 세파를 견디며 자갈길, 질펀한 길 건너고 걷고 달려가면서 고생했으니까 공을 취하면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글쎄, 일단 진주로 가는 표를 사긴 샀는데요. 진주 가면은 뭐 유등축제도 있다 그러고 개천제도 있다 그러고 또 이제 바다 구경하기 위해서 여수도 한번 가볼 거고요. 또 순천만 습지 그 뭐 세계 뭐 대회한 그런 곳도 갈 예정이에요. CNN에서 선정한 한국 경치 50군데를 제가 이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실 제가 간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다리가 좀 아직까지 싱싱할 때 이것저것 구경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먼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4번 갔고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아트 엑스포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트 엑스포에 가면서 있었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할게요. 제가 서양 화가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거의 50번 가까이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한 게 72년도 지하철 1호선 종강역 특별전시장에서 두고 온 산하 금강산 전시회를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숫자를 세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일생일대 가장 큰 모험을 한번 해봤죠. 뉴욕 아트 엑스포. 전 세계 화가인들이 한 1300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였습니다. 그 전시회를 한다고 공고문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왜냐? 화가라면은 참 파리가 미술의 도시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에 현대 미술은 뉴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의 그 많은 빌딩 속에 거닐면서 또 첼시 미술 화랑이 많다는 거리,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 뉴욕 아트 엑스포에, 자, 이게 거기에 책이에요. 제가 참가했던 2010년이니까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 다음에 그 책 안에 요 나비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제가 광고료 조금 내고서 이제 실은 책이에요. 실은 광고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가는데 이 촌놈이, 서울 촌놈이 뉴욕에 가는데 뭐 조금이라도 돈이 적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스 사는데 600만 원이 들었어요. 부스 3m 3m 3m. 그러니까 이 부스가 있잖아요. 전시회 하게 되면은 그 부스를 5일 동안 빌리는데 600만 원 들었어요. 물론 뭐 소개료도 좀 들어갔겠죠. 근데 그 전시회를 가기 위해서 한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이 부스 값도 지불하고, 또 한국 화가 중에서는 이 부스를 직접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저하고 또
누구더라 하여튼 그분하고 해서 있고 나머지는 집단 종합 전시 그러니까 집단 전시 한꺼번에 이제 그 부스를 사가지고 한 10명 내지 20명이 한꺼번에 그냥 그림 하나 걸어놓고 뉴욕 아트 엑스포 참가했다 뭐 이렇게 그 폼을 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부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5일 동안 전시회를 했는데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요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 혼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그 맨해튼 53번 감각을 해요. 거기에서 보름 동안 하루에 35,000원인가 그러니까 12년 전에 35,000원인가 이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그 뭐랄까 숙박을 미리 예약을 했죠.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그래가지고 뉴욕 그 40몇 층짜리인데 25층에 방 하나 빌리는데 하루에 35,000원 정도 돼요. 근데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기, 코리안 에어라인하고 아세아나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그 당시에 그건 뭐 비행기 요금이 갈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뉴욕이 180만 원, 184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왕복이. 근데 델타 항공이 140만 원 되더라고요. 왕복이. 그런데 그 델타 항공이 미국 국적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곧바로 뉴욕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도쿄에 가가지고 하네다 공항에서 갈아타는 그런 그 티켓이었었어요. 참 절약하는데 40만 원 뭐 14시간 동안 40만 원 버는 건데 왕복 물론이지만 그래서 기왕 가는 거 절약해서 뭐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졸면 되는데 시간 좀 더 걸리면 어떻고 갈아타면 어떻고 해서 그걸 탔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외여행을 아까 이제 중국에 4번 가고 또 호주, 뉴질랜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이제 집단으로 가는 단체 여행이었지 혼자 개별 여행을 이번에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델타 항공을 표를 사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뭐 일생일대에 가가지고 또 혹시 거기서 그냥 완판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팔고 올 욕심으로다가 짐을 보따리로 참 많이 가져갔죠. 또 커다란 그림도 있었고 그걸 갖다가 막 둘러매고 그냥 꿍꿍 하면서 미리 보냈죠. 이제 다른 그림은 액자가 있는 그림은 미국 그 교포한테 미리 보냈고 그 다음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캔버스만 돌돌돌 말아가지고 가는 거는 내가 직접 들고 갔는데 짐이 꽤 많았어요. 3월 24일인가 그랬거든요. 그 전시장이 오픈하는 날이. 그러니까 3월 한 20일경 제가 아마 갔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서울에서 델타 항공을 탔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동경에 가서 하네다 공항에 가가지고 갈아탔죠. 갈아탔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괜찮았던가 봐요. 일본에서도 그 표 검사를 일일이 안 하고 당신 이리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일본 근무자가 비행기 근무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델타 항공을 타고 나는 비행기가 직선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뉴욕으로. 지도를 보게 되면 뭐 하와이 북쪽에서 뭐 일본으로 통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비행기는 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북극 쪽으로 날아가서 일단 홋카이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러시아 영토 뭐 캄차카 반도인가 뭐 그쪽으로 지나서 그 다음에 알래스카 지나서 캐나다 지나서 이렇게 뉴욕으로 도착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제 기억을 안 나는데 아마 14시간쯤 됐을 거예요. 14시간.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혈액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뒤에 가가지고 막 운동도 하죠.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한 두세 시간 만에 그런 거 한 번씩 하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생겼어요. 입국 심사표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눠주더라고요. 그 스튜어디스가. 그러는데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 한쪽은 또 일본어로 돼 있고, 일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입국 심사표가. 어떤 크기인가 하면은, 요런 정도 크기예요. 요런 정도 크기인데, 거기다 뭐, 따따따따따따따 뭐 글씨가 많아, 영어로. 근데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가 나왔다 그래도 뭐 영어가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 컴퓨터를 알긴 알았지만, 미국 대사관 당시만 해도 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줄을 쫙 서고 막 이렇게 저걸 받으려고 줄 서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 인터넷으로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긴 했는데, 입국 그 심사표를 적는데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일본 그 스튜어디스가 있고 미국 스튜어디스가 있었어요. 델타 항공인데 한국인은 아무도 없고, 일본에서 나만 갈아탔으니까 뭐 40만 원 절약하려고 그래 티켓을 주고서 심사표를 주고서 이거 좀 체크 좀 하려고 프리스, 그 다음에 내 비행기 표를 주면서 이름 여기 있으니까 요거대로 좀 적어주시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일본 스튜어디스가 가져가가지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케네디 공항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나도 이제 줄 서 있죠. 이렇게 보면 입국 심사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10군데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줄도 들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이 한 300 몇 명 되잖아요. 우르르 몰려가서 줄 서는데 저도 맨 뒤에 가서 서 있었죠. 무거운 그 지문 보따리는 막 그냥 땀이 뻘뻘 나. 3월 며칠인데도. 왜냐면은 꽤 무거웠거든요. 그림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림 다 팔아가지고 빌딩 하나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어리석었겠죠. 물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해외에 직접 가서 전시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험이고, 또 저로서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이제 프랑스에서 르살롱전에서도 제가 이제 그건 그림 하나만 딱 보내서 전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이건 내가 직접 가는 거니까 뭐 가지고 들고 가는데 뭐 별도로 화물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왕창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쫙 널어놓고 코쟁이들한테 한번 보여주자 이래서 가지고 갔는데요. 드디어 이제 내가 심사 대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막 털보 막 무슨 뭐 원숭이에 가까울 정도로 막 털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이래 보더니 소리는 막 지르는 거야 나한테. 다른데 조용하게 이렇게 보고서 뭐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softly and slowly talk to me.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보세요, 살살 얘기해 주시고요, 나한테 천천히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뭐 영어 완벽하지 않으니까 단어를 막 넣어 놓는 거예요. Please slowly talk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서 그걸 탁 던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기야? 한국에서 너들 나라 돈 벌어주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속으로 얘기했죠. 말에다가 또 건들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이 캔버스 마른 게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둘러매고 한 150명, 200명 되는데 이제 다른 비행기도 막 도착해서 승객들이 전부 다 입국 심사표 있는 데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사람 계세요?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 계십니까? 하고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심사대에 있는 데서 왜 그러세요 아저씨? 전데요. 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대생 둘이 심사대에 들어가다가 말고 바깥으로 줄을 나와가지고 나한테 도와주려고 나왔어. 그래서 그 사실은 말이지, 일본어
일본 스튜어디스가 앞에만 체크를 해주고 뒤에를 안 해준 거야. 일본 놈들이 그렇다니까. 글쎄, 물론 내가 여기서 한국 비행기를 탔으면 한국어로 된 건 입국 심사표가 나오는데, 아시아나나 카를 타면은 한국어로 된 게 그게 나온대요. 근데 나는 델타 항공을 탔으니까 영어로 된 거 하고 일본어로 된 거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몰라서 일본어 스튜어디스한테 얘기했는데 그 창피를 당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흑인 여자가,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뭐 세큐리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도와줄까 하는 그런 안내원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오르더니 보는 입국 심사 체크하는 보니까 한글로도 돼 있어. 그런데 이 한양대생이더라고, 여대생들이. 어머머, 뒷면에 안 했네요. 요거 간단한 거, 요거 5개 하세요. 이렇게, 예스,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걸 가지고, 그 간단한 걸 가지고서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미국에 내가 돈을 그 당시에 1,000만 원 가까이 쓰려고, 부스 값도 내고, 보름 동안 내 식사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돈도 쓰려고 막 예정하고 왔는데, 여행 계획에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나이도 저보다 한참 형님 뻘 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체크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 부르스 치는 걸 그 사람도 봤어. 근데 그 뒷면에 체크를 안 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소리 질렀는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한국인 찾아가지고 그걸 체크를 했는데, 아이고, 그 난리 치고 나는 거네. 땀이 번쩍 나요. 그렇잖아.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는데, 세상에.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받아가지고, 자기 미는 거, 짐을 간단히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옮기고서 가면서 그래. 어디 가느냐고 물어, 나보고. 그래서, 뉴욕 53번가 25층입니다. 그랬더니, 예. 자기가 택시 소개해 주겠대.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냐 물으니까, how much, maybe about how much?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8만 원을 달래요. 근데 내가, 그래도 서울 깍쟁이잖아요.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래, 미국에 가기 전에 숙박하는 한국인 교포한테 내 물어봤거든요. 공항에서 뉴욕 53번가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대충 얼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한 5만 원, 4만 5천 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달러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놈 자식이 거의 배값이 8만 5천 원 얼마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 땡큐 하고서 짐 날른 값만 내가 5천 원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택시 타는데 쭉 서 있는데, 이제 택시가 내 앞에 딱 도착했어. 그래서 내가, Hello, I'm Korean. How much? Maybe about New York 53 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 뉴욕 53번가까지 대충 얼마 나오니 돈이?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했을 때 about 4만 5천 원 내지 5만 원 나옵니다. 그러더라. 야, 그럼 맞다, 됐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걔가 이제 짐도 뒤에다 실어주고 그러고서 가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40분. 거기서 꽤 멀어. 그래도 케네디 공항에서 맨해튼이 아주 중심지잖아요. 거기서 딱 도착하니까 걔가 건물 안에 딱 세워주더라고. 참, 그건 잘 돼 있어. 우리나라도 요즘에 택시 같은 거 번지수 얘기하면 그 앞에 딱 세워주잖아요. 그렇듯이 딱 세워주는데, 그놈도 무슨 인도계나 아니면 남미 인디안 계통인가, 막 그냥 짐승처럼 털이 많이 났어. 약간 시커먼 놈이.
근데 뭐 물어봤더니 대답도 안 해. 이거는 아주 그냥 불친절하더라고요. 택시기사가. 그래요. 여기서 얼마쯤 걸릴 것 같으냐? 그랬더니 또 대답도 안 하고. 어? 야, 너 저기 뭐야, 내가 어디서 왔는데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래도 대답도 안 하고. 야, 그 뉴욕 저 택시 기사들이 아주 뻔뻔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아니면은 걔가 영어를 잘 모른다던가. 이래서 어쨌든 거기서 도착해서 그림 전시회 다녀왔는데, 그림 전시회를 5일간 하면서 또 배운 게 엄청 많고 또 느낀 게 엄청 많은데, 그 그림 전시회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을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서 제가 인생 일대에 가장 참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아주 거대한 실수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이런 게 또 재미예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지금 진주라 천리길을, 또 여수 밤바다, 또 그 다음에 순천의 그 습지 거기 공원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시고요. 다녀와가지고 또 좋은 여행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의 모닝 토크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